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양평가에서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영상 구조화는 어떻게 하는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구조화는 MECE 원칙에 따라서 Mutually Exclusive, 서로 겹치지 않게 collectively exhaustive,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본 영상이 끝난 다음에 추천 영상으로 뜨는 구조화는 어떻게 하는가를 클릭해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양평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과제 패턴을 예시를 들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패턴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 기획 과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상사의 업무 지시 이메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 업무 지시 이메일에 이 행정 서비스 기획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문서 틀을 만족도, 그리고 글머리기요 땡땡, 이용률, 글머리기요 땡땡 이렇게 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가 뭘까? 자료를 살펴보고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틀 짜놓고 자료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게 문제고, 혜택의 실효성이 낮고, 홍보 채널이 정책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구조화를 잘못하게 되는 전형적인 예시가 이런 경우인데, 일단 틀을 1 만족도, 2 이용률 이렇게 짜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문제로 보니까 신청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1 만족도의 하위 요소로 일단 신청 절차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 신청 절차를 개선하면 만족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용률도 다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용률의 하위 요소로 또 신청 절차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쓰니까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뽑아보니까 홍보 채널이 정책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있고,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틀을 짜놨으니까 이건 어디다 넣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구조화가 잘못되는 전형적인 예시인데요. 지금 이 사례에서 애초에 구조화가 틀어진 이유는 뭐냐면 상사의 업무 지시 이메일에 나온 키워드, 이 키워드를 무비판적으로 구조화의 축으로 일단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실질적인 구조화의 방안은 무엇이냐면 일단 문제점을 MECE 원칙에 따라 정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개념적으로 매칭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절차, 이게 문제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복잡함을 간편하게 이 제도를 개선한다. 이런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혜택의 실효성, 이것도 문제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게 해결 방안이 되겠죠. 홍보 채널 이슈를 보면은 정책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연령이나 성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맞는 홍보 채널만 운영한다.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매칭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상사의 업무 지시 이메일에 분명히 만족도랑 이용률이 나왔는데 이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대 효과로 따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키워드로 반드시 축을 잡아야 될 필연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MEC 원칙에 입각해서 구조화가 왜 틀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 만족도, 2 이용률 이렇게 틀을 딱 정했죠.
그렇게 축을 설정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신청 절차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지 않은 거죠. 만족도 이용료를 축으로 잡았더니 이 내용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중복됩니다. 이것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홍보 채널이 정책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도 넣어야 되는데 일단 1. 만족도 2. 이용률 이렇게 딱 박아놨으니까 이거를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만족도 이용률을 축으로 잡으면 컬렉티블리 이그저스티브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컬렉티블리 이그저스티브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각 정리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내가 잡고자 하는 구조화의 줄기가 서로 겹치지 않고 상호 독립적인가를 따져보고 collectively exhaustive 내가 잡고자 하는 구조와 줄기가 내가 하려는 얘기를 전부 커버하는가 이거를 점검해서 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뭔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성급하게 틀을 짜지 말고 이 MEC 원칙이 만족을 하는지 침착하게 생각을 해서 줄기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를 뽑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콘텐츠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예시에서 뭐가 틀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서 틀을 1 만족도 땡땡 2 이용률 땡땡 이렇게 짜놓고 나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뭔지 생각을 하니까 성급하게 먼저 틀을 짜놓고 그 틀에다가 내용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신청 절차가 문제네, 실효성이 문제네, 홍보 채널이 문제네. 그리고 이게 서로 겹치지 않고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게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줄기를 뽑아요. 그리고 이 줄기를 뽑은 것에 입각해서 콘텐츠를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간도 덜 걸립니다. 정말 내가 실전 상황의 영양평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침착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구조화에 대한 예시의 설명이었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좀 덧붙여야 될 유의사항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설명드린 내용은 사례를 들어서 구조화의 예시를 설명한 거지 이 예시 자체가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절차 실효성 채널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패턴을 가지고 예를 든 거지 이 자체가 법칙인 것은 아니고요. 상사 업무 지시 이메일이 있더라도 만족도 이용률은 절대로 내가 축으로 잡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이 맥락에 맞지 않죠. 이것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인용한 것이지 예시 자체가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량평가를 준비하면서 예시를 법칙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지 어떤 예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상황에 막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내가 이 영상을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해했으니까 실전에 가면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전에 가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조화를 실제로 해봐야 구조화 능력이 향상되지 이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구조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구조화는 타고난 천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면 누구나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구조화에 들어가는 시간도 점점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고 연습을 해보았을 때 이 프랙티스가 있으면 실제로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양평가 구조화 예시 설명이었고요. 구조화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추천 영상을 클릭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